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5단원 들이와 무게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들이에 대해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무게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게를 비교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입니다. 1번 문제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슬기와 지혜가 양손에 과일을 들고 어느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슬기가 양손에 과일을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 보자 라고 말했고, 지혜가 두 과일의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양손에 들어보고 무게를 비교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집에 한 손에 들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있다면 양손에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과일이나 채소가 없다면 무게가 비슷할 것 같은 물건 3개를 준비해서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지혜가 말한 것과 같이 무게가 비슷한 물건은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면 손으로 비교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저울을 사용하여 과일의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여 귤, 바나나, 토마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윗접시 저울이 없을 테니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어떤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비교하려면 우선 저울에 0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저울이 수평이 되어 여기 바늘이 눈금의 가운데를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것이 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0점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왼쪽이 더 내려가 있다면 왼쪽 나사를 조여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오른쪽 나사를 풀러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주면 수평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이 더 내려가 있다면 오른쪽 나사를 조여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왼쪽 나사를 풀러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수평이 됩니다. 저울에 0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어느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비교해 볼 텐데요. 과일이 3개인데 윗접시 저울은 한 번에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세 과일 중 2개씩 무게를 비교하겠습니다. 저울을 이용해 과일의 무게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느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그림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그럼 맞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윗접시 저울에 귤과 바나나를 각각 올려놓았을 때 바나나의 접시가 내려갔고 바나나와 토마토를 올려놓았을 때 토마토의 접시가 내려갔다면 세 과일 중 토마토가 가장 무겁습니다. 와 같이 설명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여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면 좋은 점은 저울의 접시가 기울어진 정도를 통해 세 물건의 무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무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과일이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릴을 작은 컵으로 재었던 것처럼 바둑돌이나 공깃돌과 같은 단위로 무게를 재어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용 절과 같은 측정 도구로 무게를 재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단위로 과일의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으로 넘어가면 3번 문제에 저울을 사용하여 과일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둑돌이나 공깃돌 등 여러 가지 작은 단위로 내가 가져온 과일과 짝꿍이 가져온 과일의 무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바둑돌을 단위로 하고 윗접시 저울에서 내가 가져온 과일이 바둑돌 14개만큼과 수평을 이뤄 무게가 같다면 표에 14개라고 쓰고 짝꿍이 가져온 과일이 바둑돌 20개만큼의 무게와 같다면 표에 20개라고 써서 어느 과일이 바둑돌 몇 개만큼 무거운 것인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는 내가 가져온 과일과 짝꿍이 가져온 과일의 무게를 같은 단위로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준비물이 없는 학생이 많으므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공깃돌을 단위로 하여 무게를 비교할 때 내가 가져온 과일의 무게는 공깃돌 16개의 무게와 같고 짝꿍이 가져온 과일의 무게는 공깃돌 20개의 무게와 같다면 짝꿍이 가져온 과일이 내가 가져온 과일보다 공깃돌 4개의 무게만큼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져온 과일은 바둑돌로 무게를 재고 짝이 가져온 과일은 공깃돌로 무게를 잰다면 두 과일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둑돌 하나와 공깃돌 하나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무거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게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 단위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귤의 무게를 잴 때 공깃돌을 단위로 해서 재면 공깃돌 20개만큼의 무게, 바둑돌을 단위로 해서 재면 바둑돌 16개만큼의 무게라고 나오는 것이죠. 단위 하나의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위의 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면 사용한 단위의 수로는 두 물건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귤은 공깃돌을 단위로, 레몬은 바둑돌을 단위로 무게를 재서 비교했다면 공깃돌과 바둑돌 하나의 무게가 달라서 무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책이나 필통 등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의 무게를 공깃돌이나 바둑돌, 동전과 같은 여러 가지 단위로 무게를 잰 뒤에 어떤 물건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지 비교해서 써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책과 필통, 물감의 무게를 바둑돌로 비교했는데 공책은 바둑돌
25개만큼의 무게, 필통은 바둑돌 15개만큼의 무게, 물감은 바둑돌 35개만큼의 무게였으므로 물감이 가장 무겁습니다 라고 비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울이 없어서 비교하기 힘들 것이므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두 손에 각각 들어보고 무게를 비교하면서 무게감만 익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과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하여 무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78쪽과 79쪽을 풀며 배운 내용을 익히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